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직필직설의 주제는 송경호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경심 구속한다 입니다. 아이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렇게 정경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속하는 쪽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아마도 오늘 서울지방법원에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후 시간인데 지금도 아마 심리가 진행이 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심리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도 이제 담당하는 그 송경호 이 부장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은, 어쨌건 시간이 아마 오후 시간 내내 갈 것 같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녁 시간대 내내는 모르긴 몰라도 담당하는 송경호 부장판사가 결국 이 케이스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새벽까지 시간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나 여러분들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지,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는지 발부가 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이 워낙 그 정경심의 혐의가 10+1이니까 11개잖아요. 워낙 범죄 혐의가 많다 보니까 판사가 심리를 하는 데만 해도, 예를 들어서 검찰 측,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 측, 그 공방을 듣는 시간, 거기다 이제 피의자 진술 등등 해가지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아마 판사가 검토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하시죠?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구속에 방점을 둡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장이 기각되는 것이 아니고 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다. 우선에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송경호 판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송경호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도 아니고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향에 대해서도요, 딱히 진보 성향이다 아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대개 이제 송경호 판사의 레퓨테이션은 어떤 식이 되는가 하면은 법리에 충실하다 하는 그런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리에 충실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판단도 튀는 판단 없이 합리적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중평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큰 틀에서 판사 송경호의 지금까지 그 성향으로 봐서는 구속영장을 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동안 송경호가 이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로 사실은 실질심사 후에 영장을 치느냐 마느냐 이런 여부, 그러니까 기각하고 또 하나는 이 발부인데요. 요 최근에 내린 결론을 한번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요, 대진년 아시죠? 엊그제 주한미 대사관제에 들어가가지고 급섭이죠. 그렇죠? 들어갔던, 그래서 이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미군 철수를 외쳤던 대진년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진년 멤버들 중에 한 명을 맡았습니다. 한 명을 맡았는데 나머지는 이제 명재근 판사가 맡았고요. 한 명을 맡았는데 대진년 회원 한 명 중에 한 명을 영장 발부를 하지 않고 영장 기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보면 좀 진보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영장 기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보면은 클럽 버닝썬 사건이 있잖아요. 경찰총장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경찰서장은 총경이죠. 서기관급 총경이고 경찰청장이란 자리는 있죠. 그런데 경찰총장이라는 이름으로 군림하면서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됐던 윤모 총경, 윤국원인가요? 윤모 총경, 윤국원 총경하고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영장 발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클럽 버닝썬 사건이 그 당시 그 윤국원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행정관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 민정수석 조국하고 유착관계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더 무성무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하고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상무를 2명을 영장 발부를 했는데 정작 삼바라고 그러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영장을 또 기각을 합니다. 그 사유가요. 그 당시 그 삼바 이 대표이사였던 김태한 대표의 영장 기각 사유인데요. 행위의 진행 과정, 직책 등에 비춰보면은 증거인멸 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잣대가 적용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정치적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또 보수 유튜버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한 게 아니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요거 보면은 또 보수 유튜버 영장 발부를 했다거나, 그 다음에 아까 대진년 1명 중 1명에게 영장을 기각을 했다거나, 이런 거를 보면은 조금 진보적인 성향일 것 같다는 판단도 들지만은 어쨌거나 평판은 법리에 충실한 비교적 튀는 판단 없이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믿어보는 거죠. 이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이 있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평생 군인인 박찬주 대장의 명예를 실추시켰는데 결국 별건 수사로 해서 뇌물로 씌워가지고 엮어버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또 송경호 판사는 보석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박찬주 대장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이사라든지 이런 거를 놓고 보면은 비교적 합리적이고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요. 대진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우파 유튜버에 대해서 한 거 보면은 조금 진보적인 것 같은데 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연루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클럽 버닝썬 사건의 아주 중요한 몸통인 윤국원 총경은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청구가 아니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종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거는 사실이고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는 소위 말해서 조국 지지 진영에서
정경심의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사법부, 특히 사법부의 구성원인 송경호의 재판에 그 독립성을 해치는 명백한 행위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법치국가 가운데 하나인데 어떻게 그 파퓰리즘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극히 일부인 촛불 민심의 이름으로 이런 방식의 정근대적인 무력 행사를 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쨌건 판사들이 이런 데 압력을 받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건 이번에 명재근 판사는 지난번에 조국의 동생 조건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했잖아요. 그때 상당히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자기들끼리는 무작위 배당을 했다고 하지만은 금주에는 명재근하고 송경호인데 무작위 배당을 했다고 하지만은 충분히 꼼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명재근이 무작위 배당을 명분으로 빠졌지만은 만일에 꼼수가 있었다면은 명재근을 전면에서 뒤로 하고 송경호를 내세워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영장을 기각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명재근이 만일에 조건에 이어서 정경심까지 영장 기각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 되면 그것이 곧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평가 능력하고 직결이 되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인기, 지지도가 급락하는 거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만일에 서울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들 중 일부를 장악을 했다 치면은 아마 분명히 꼼수가 있어가지고 무작위 배당을 명분으로 하지만은 뒤로는 짜고 쳐서 명재근을 빼고 비교적 합리적인 송경호를 전면에 내세워서 정경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은 명재근은 한번 전가 경력이 있잖아요. 조건에 대한 이 영장을 기각한 경력이 있어서 만일에 명재근이 이번에 이것을 맡아가지고 심리를 해가지고 정경심에 대해서 영장 기각을 하게 되면은 국민적 분노에 저항에 직면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송경호로 바꿔가지고 송경호가 만일에 기각을 시키면 송경호는 어쨌건 이제 처음으로 집중포화를 맞게 되는 거니까 그럭저럭 피해갈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의심도 저는 해봅니다. 워낙 이 사람들이 잔머리의 명수고 꼼수의 명수니까 도대체 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만일에 송경호가 정치적 판결에 대해서 만일에 우리법연구회 소속도 아니고 국제임금법연구회 소속도 아니고 진보 성향 판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명재근이 영장전담 판사로 임명이 될 때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송경호도 임명이 돼서 왔기 때문에 뭔가 음모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네 사람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비슷한 시기에 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사법부의 상층부를 좌파 진보 진영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잡아라 했기 때문에 송경호도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일정 부분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해가지고 같이 스카웃이 만일에 됐다면은 이번에 영장이 기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번 영장은 무조건 발부가 되는 것이 정상이겠죠.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아이고, 이 정경심 관련해서 워낙 혐의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큰 틀에서 10+1 혐의인데 하나는 이미 법원에 넘어갔으니까 10개 혐의를 가지고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서 청구가 됐는데, 큰 틀에서는 자녀 입시 비리하고 관련해서 이제 5개 혐의가 있고요. 사모펀드 투자 의혹하고 관련해서 오촌 조카 조범동 씨 관련해서 3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사 직원 김경로를 동원해서 연구실 PC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교체하는 것과 관련해서 2건이 있고요. 이게 이제 증거 위조 교사, 증거 은닉 교사 뭐 등등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이죠. 조범동하고 공범 관계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자본시장법 위반이 들어가고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등입니다. 뭐 등등 해서 정말 이렇게 많은 혐의를 받기도 참 어려우는데, 정말 정영심 부부가 끝도 없이 많은 이 추악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 이 반증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범죄 혐의가 위중하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구속영장 전담 판사들의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범죄의 위중성입니다. 그러니까 정영심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얼마나 중대하느냐를 먼저 판단하는데요. 아니 10개 이상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영심의 혐의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면은 그는 판사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확실하다고 봐요. 그런데 2번째가 도주의 우려. 물론 지금 도주의 우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증거인멸이 지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인멸을 본인이 직접 하거나 교사를 하는 건데요. 정경심이 지금 증거인멸을 시도한 건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이 있다는 거죠. 만일에 정경심이 증거인멸을 교사한 그런 경력이 없다고 한다면은 증거인멸 부분이 그렇게 무게 비중이 높지도 않겠지만은 사실은 증거인멸 교사가 강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정경심의 재산관리인 김경록이 연구실하고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하면서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판단을 해보면 명백하게 증거인멸을 교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증거 수익 은닉을 한 혐의도 있어요. WFM 주식 6만 주 있잖아요. 정강보를 통해서 차명 구입을 했고요. 정강보 집에서 실물로 보관을 했지 않습니까? 범죄 수익 은닉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증거인멸하고 관련해서 또 은닉하고 관련해서 혐의가 위중한데, 이번 영장전담 판사의 판단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인멸인데 정가가 이렇게 명백하게 몇 건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아마도 공소장에는 적시가 됐겠지만은 그 영장 실질 심사하는 법정에서 공소장에는 혐의를 적시를 했겠지만은 그 혐의를 확실하게 받쳐주는 새로운 사실, 그동안 언론에 전혀 노출이 안 됐던 혐의를 뒷받침해주는 명백한 증거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영장 실질 심사하는 법정에서 허를 찌르는 게 아닐까. 윤석열 검찰은 충분히 이것까지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변호인도 메모드급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하겠지만은 검찰이 이런 방식으로 기습 공격을 하면은 아무리 최강의 변호인들이라도 허를 찔리고 나면은 반박 논리를 단기간에 만들어서 반박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랬을 때 판사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검찰이 그 다음에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고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교사가 위중하다는 거죠. 아마 결정적인 한방을 영장실질심사하는 법정에서 윤석열 검찰이 날리고 변호인이 허를 찔린 상태에서 질이 멸렬해지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풍경이 그려지고요. 그래서 판사는 결국은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 영장 기각이 아니고 발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건강 문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지난번에 뭐 조건 관련해서 뭐 건강 문제 언급을 했지만은 건강 문제 그 당시에도 건강 문제는 메인이 아니고 서버였어요. 원래 영장 기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범죄 사안이 중대하지 아니냐, 그 다음에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건강은 서버예요. 그래서 조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버 개념으로 했지만은 거기에 이제 억지가 들어간 거죠. 그런데 지금 송경호 판사는 절대 그럴 리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건강이 악화된 사실을 받쳐주는 진단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병임이 많지나이 드러났는데 검찰이 그것을 밝혀냈는데 법원에서 건강 문제로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는 지금 중요 이슈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인멸 교사인데 이미 여러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 과정에서 정경심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가 여러 가지로 뚜렷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검찰이 준비하고 있는 결정적 한방이 기대가 됩니다. 이것이 판을 완전히 엎어서 내일 새벽에 아마 정경심은 구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판사가 기록 검토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할 텐데요. 그 시간 동안 피의자 정경심은 서울구치소로 입감이 됩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안 가려고 발부등을 쳤잖아요. 요리 빼고 요리조리 빼고 깨병의 극치를 이루었지만은 어쨌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건 기각이 되건 상관없이 일단 서울구치소에 여러 시간 동안 입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리겠어요. 아니 제가 봐도 아무리 송경호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고 법리에 충실한 판사니까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정치적 판단인데요. 송경호가 법리에 충실해서 판단을 내리는 판사라면 무조건 구속인데 송경호가 명재건과 더불어서 1년 전쯤에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로 이동이 됐다는 것은 뭔가 저 사람들이 명재건뿐만 아니라 송경호도 우리한테 우호적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동을 시켰을 개연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이스를 두고 만일에 송경호가 정치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짜고 치는 판에 결국 스카우트 해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추첨을 했다고 하지만 명재건 대신에 송경호가 들어간 거잖아요. 명재건은 조건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력이 없는 송경호를 전면 배치해서 국민적 저항을 그 강도를 조금 낮추면서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큰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조국 관련 사건하고 관련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원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구속이 되면은 다른 가족 성원은 구속을 안 시키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조건은 물 건너갔고 또 조건은 여기서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건의 몸통은 조국이고 정경심은 조국의 운명공동체로서 부부관계잖아요. 그래서 엮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번 사건의 몸통은 조국입니다. 정경심을 11개가 넘는 혐의로 이렇게 포위공격을 해서 쪼아가는 것도 조국을 소환조사하고 구속 기소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좌파 진영에서 그리는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조국이 검찰개혁의 화신 비슷하게 좌파에서는 다시 조국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국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미 국민 속에 죽은 조국을 포기해야지. 그러나 저들은 아직까지 조국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통인 조국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정경심을 희생양으로서 구속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거는 제 정치적 판단인데요. 누군가가 한 명이 구속이 돼야 되는데 조건은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누구예요? 정경심하고 조국인데 조국이 만일에 구속이 된다면은 그래서 검찰 수사가 조국을 본격적으로 파고들게 되면은 그 다음이 바로 문재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조국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조국 구속은 절대 없다. 소환조사 선에서는 몰라도 조국 구속되면 문재인이 무너진다. 더불어민주당이 무너진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정경심 구속을 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좌파 진영은 부인이 구속되면은 남편이 원래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 대한민국 이 일반 국민들은. 그런데 이 좌파 진영 사회주의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게 도구입니다. 그래서 정경심 가족의 일원으로서 정경심 감옥 가는 거 그렇게 뭐 심하게 생각도 안 해요. 오로지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이 돼야 된다면은 정경심을 구속시키는 카드로 저들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번에 칼라가 분명한 명재검보다 법의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송경호가 만일에 저들의 하수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송경호로 교체를 함으로 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송경호를 전면에 배치해서 송경호로 하여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응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고 발부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적 판단을 덧붙여서 설명을 보충했는데요. 어쨌든 큰 틀에서도 저들이 조국 일병 구하기에 나선 차원에서 조국이 구속되면은 문재인이 위기에 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정경심을 구속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가족 한 명이 구속되면은 복수로는 구속시키지 않는다는 불문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조국의 소환조사까지는 허용을 하되 구속을 막기 위한 그런 방책으로서 잔머리를 꼼수를 썼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거나 큰 그림 속에서 그들의 큰 그림 속에서도 그렇게 가지만 제가 봐도 어쨌건 정경심의 구속은 제 판단으로는 100%입니다. 자,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내일 새벽에 판단이 나오겠지만은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론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현재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는 정경심 구속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